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뜬금 잡서울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플레이북 성장과 변화를 만드는 기업가 정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이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사업은 기브앤테이크다. 비즈니스 관계가 올바로 성립하려면 개인의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가장 깔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설득력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기브앤테이크를 머리로는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하시지만은 정작 본인의 사업에 녹여낼 때는 굉장히 많은 오류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말이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아니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건데 여기서 대표님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니다. 나 이거 준다고 그리고 받는다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뭐가 문제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건데 아주 훌륭한 기브앤테이크고 나는 고객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좀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논리가 틀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맞는 얘기고 다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을 받건 투자를 받건 어쨌든 자금 조달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꾸려가고 회사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잘 되길 바라는 관점에서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평행선을 간단 말이죠. 저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이 사람은 이게 될 거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분의 사업을 계속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게 실상적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관점에서도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또 개념 잡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 기브앤테이크를 사업에서 녹여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런 창업 강의를 하거나 이제 교수가 되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유학을 하던 당시에 굉장히 뼈저리게 깨달았던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학교를 다니고 이랬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갈등이 나오면은 항상 주변에 누군가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어쩔 때는 제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저도 아직 어릴 때니까 뭣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이게 인간관계고 이게 사람 사는 관계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유학을 가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주변에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물론 이제 저희 뭐 지도 교수님이나 선후배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도 그냥 해외에서 본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그냥 한 사람인 거고 반대로 이제 제가 진짜로 뭐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던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형제자매들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때그때 마주치는 상황들을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고민을 하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 유학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뭐 저는 일본에서 했지만 일본으로 가건 미국에서 가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로 가건 간에 똑같습니다 상황이. 일단 그 현재 도착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유학생 모임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같은 학교 안에서도 이제 같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 뭐 같은 대학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서로 소개를 받으면 아무래도 그런 유대감이 있으니까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돕고 돕는 관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사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좋은 친구로 남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남녀 관계나 남남 관계, 뭐 여여 관계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거기서 원래 오랫동안 살았던 어떤 어른들하고 그냥 나 같은 학생들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이해관계 상충이 되는데 거기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그렇게 꼬이진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둘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는 게 어떤 하나의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외국에 나가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기꾼도 실제로 그만큼 많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건 아니고 그냥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는 그렇지 않고 근데 그 간극이 줄어들질 않으니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유학생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유학생 B라는 사람이 그 나라에 처음으로 왔어요. 뭐 왔는데 말도 안 통하지 뭐 좀 영어라고 배워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은 당장 가가지고 뭐 저 뭐냐 물건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 어떤 물건이 어디가 더 싸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학교 도착해도 학교까지 교통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지하철 타면 된다 그랬는데 가보면은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마다 이제 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은 뭐 어쨌든 이 친구는 운이 좋게 유학생 A를 만났습니다. 먼저 온 유학생 A를 만났고 이 A라는 친구가 굉장히 친절한 친구고 이 B라는 친구에게 되게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을 합니다. 학교에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지 안내해주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얘기해주고 직접 가서 뭐 지하철 타는 것도 알려주고 장도 같이 보고 가끔가다 교재 같은 거 아직 안 샀으면 그런 거 빌려주기도 하고 되게 도움을 많이 제공을 하고 유학생 B도 너무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가끔 자기가 식사 대접도 하고 뭐 가끔 선물도 주고 하면서 둘이 되게 이제 사이가 좋게 잘 갔어요. 근데 어느 날 A가 요청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학교에서 너무 중요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안 할 수는 없거든. 이 B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거 예전에 해본 적 있고 좀 잘 하잖아. 이거 나 대신 좀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B의 입장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한가하고 시간이 남고 이게 내가 별 걱정 없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면은 사실 흔쾌히 해줘도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꽤 묵직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참여를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게 내 것도 아니면 되게 관계도 애매해지고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나 사실 너무 도와주고 싶고 네 그동안 도와준 것도 생각하면 내가 도와주는 게 마땅한데 이 프로젝트는 내가 그렇게 맡을 수 있는 종류는 아닌 것 같다. 너무 부담이 크고 사실 나도 이때 좀 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같이 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다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A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부분은 상처를 입진 않아요. 대부분은 그래 내가 좀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너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B도 그래 너무 미안한데 야 그래도 내가 조금은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렇게 공동의 관심사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부분 매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예민하게 다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야, 너 내가 왔을 때 4시간을 쪼개가지고 해준 게 얼마고 나도 그때 과제 하느라고 바쁘고 뭣도 하느라고 바쁘고 나 너 어디 아플 때 나 학교도 안 가고 이게 데려다 줬는데 너 이런 것도 못 해주냐 나 너무 실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감정에 이제 그 어떤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파국으로 확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꼭 유학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한 20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걸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네이트판이나 아니면 뽐뿌 같은 데 올려놓으면은 콜로세움이 열려요. 이제 A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있죠. A라는 사람이 뭐 아무리 잘해줬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막 이렇게 이제 성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B라는 사람은 네가 그러면 그동안 그런 호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받고 나서 지금 입쓱 닦는 거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 과정에서 A, B가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간극을 맞춰서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윈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은 또 그건 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냐를 보기는 어려운 게 A도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B도 뭐 오죽하면 거절을 했겠어요. 돕고 싶었겠죠.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애초부터 소시오패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사회 부적응자 약간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냥 이기적으로 그거 네 거지 왜 나한테 맡겨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 경우를 제외를 시켜놓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봐도 상대방이 하는 부탁을 못 들어주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해줬던 좋은 일과 매칭이 되기 시작하면은 의외로 이게 아쉬움과 이제 상처를 받는 그런 갈등 상황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갈등 상황 그냥
서로 다 좋은 사람인데 그냥 사회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다들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갈등 상황이 왜 생겼냐를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학생 A는 분명히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유학생 B가 왔을 때 자기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줬고 유학생 B도 그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학생 A는 뭔가를 줬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 B는 뭔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유학생 A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은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다소 무리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 논리가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 동안에 A가 계속 뭐 시간을 쪼개서 뭘 데려가고 시스템을 해주고 했던 게 이게 이제 관점의 타인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것들 그대로 이제 전해주는 어떤 그런 그 내리사랑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 이 B한테 해준 거잖아요. 그 적립된 거랑 이번에 프로젝트 한 건이 동급이라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B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줬는데 이걸 내가 받았는데 이게 감사하죠. 감사한데 나는 여기에 동급이 되는 건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사준다든가 뭐 아니면 뭔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유학생 A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가이드를 해준다든가 딱 A가 해준 그 서비스의 총량만큼을 얘는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기부를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A는 이게 정립된 큰 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유학생 B는 이 준 거랑 이 유학생 B 준 만큼을 유학생 B가 가져간 게 같게 느껴지질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팩트에 대해서도 양쪽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A는 100을 줬어라고 했는데 유학생 B는 뭐 100을 준 건 맞는데 실제로 거기서 내가 혜택을 본 거나 80 정도였고 나머지 20은 그냥 뭐 호의에 이제 포함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학생 A는 그걸 다 정립하면은 다 그렇게 되겠어. 그런데 유학생 B는 실제로 그 중에서 정립할 수 있는 건 몇 건 안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도움이 받았으니까 내가 그만큼 해당을 해줄 수 있는데 적어도 그게 얘가 줬다고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나중에 유학생 A가 B에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내가 도움 받는 만큼 줘야 되지만 애초에 받은 양 자체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그만큼 줘야 되는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 A가 생각하는 테이크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하고 유학생 B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게 언뜻 볼보는 줘 받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수치로 환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A는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기브 앤 테이크가 주는 형태와 받는 형태가 달라지고 또 주는 사람의 가치와 받는 사람의 가치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숫자로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내가 너한테 밥을 사줄게 그러고 5만 원짜리 밥을 사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걸 동급으로 볼 수가 있겠냐는 거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5년 전에 5만 원이라는 가치와 지금 현재 5만 원이라는 가치는 일단 그 금액 가치 자체가 다르다. 그럼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고시한 물가 상승률 몇 프로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사실 어떤 제품들은 5년 전과 지금이 시세가 똑같을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하나는 이 개인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진짜 없는 돈을 쪼개서 준 5만 원, 내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만든 1시간이라는 가치와 내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남는 거 주는 그런 5만 원, 혹은 남는 시간을 쪼개서 주는 1시간이라고 하는 게 주는 가치는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가치나 아니면 어떤 그 용역 같은 그런 재화의 가치, 용역의 가치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거면 얼마, 이거면 얼마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선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문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까지 정량화를 시키고 예상을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단순 논리 안에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 그 기브 앤 테이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은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 유학생 A라는 친구가 유학생 B라는 친구한테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유학생 B라는 친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만은 갑자기 A라는 친구가 부탁을 했던 그 요소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그 전에 받았던 호의를 감안을 해도 지금 내 상황에서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크고 감수해야 될 게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나 이거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네가 한 요 정도까지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내가 요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또 유학생 A라는 친구도 그래 나도 사실 되게 힘들 줄 아는데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네가 좀 이런 부분까지 해주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암묵적인 합의도 될 수 있고 타협도 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또 이해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술 한잔 하면서 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에서의 기브 앤 테이크는 그래도 좀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은요 이게 훨씬 담백한 문제가 되면서도 복잡해진다는 거죠. 담백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거냐면은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치로 환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되게 명확할 겁니다. 당신이 이 회사가 나한테 준 게 분명하고 있지만 내가 받은 것의 가치가 그만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의 대가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백하다라는 건 그냥 아니면 많은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학생 신분에서 진짜 열심히 창업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학생이어서 되게 막 여러 가지 가진 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서비스를 내놨다고 하더라도 보는 소비자의 입장에선 이게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냐 없냐 내가 여기에 사용료 2만 원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내 만큼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혜택이 없다 그러면은 안 쓸 거지.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10대 고등학생이건 20대 대학생이건 아니면 30대 무슨 좀 직장인이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이템 솔직히 나는 2만 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얘 열심히 했고 착하니까 얘가 좋은 일 하겠다는 거 하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2만 원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에 기반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기부 내지 적선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구조를 만들면은 결국에는 사업자 입장에선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국어라는 거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죠. 다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회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기브 앤 테이크는 되게 담백해요. 내가 돈을 낸 만큼의 가치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설사 여러분이 이거는 10,00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해도 나는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낼 정도로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5,0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아깝다 그러면은 사실 2,000~3,000원을 내면서도 굉장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백한 문제. 그렇지만 한편으로 복잡해진다는 거는 그 기준을 어디에 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테이크를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맞춰가지고 적절한 핏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을 최고적으로 가져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다. 무조건 싸게 판다고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싸게 팔면 그만큼 내가 수익을 덜 가져가고 그럼 그 수익을 덜 가져가는 만큼 우리 팀원이나 직원들한테 혜택도 덜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내가 수익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그걸 어떤 성과급 형태로 우리 직원이나 팀원들한테 주면서 어떤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판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도 무조건 비싸게 판다고 되냐. 고객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선을 어디에 정할 거냐.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순수한 관점에서는 매우 담백하다.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줄 거 주고 받을 만큼 받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 얼만큼 주고 얼만큼 받을 거냐를 조율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된다. 이런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이런 이제 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업 구조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공급하는 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쪽에서 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받아야 될 것이 두 개의 가치가 같아야 되고 반대로 내가 주는 것과 받아들인 쪽이 받는 거에 대한 가치가 동일해지면은 결국에는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서로 윈윈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윈윈 전략을 따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정말 가능하긴 한 일이냐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플라이어는 더 많은 수익을 취하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가능하면은 좀 비싸게 좀 높게 가져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가는 쪽에서는 웬만하면 좀 돈을 덜 내고 싸게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니까 과연 그 적정선을 어떻게 따질까? 이 네 가지의 핏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관점에서는 가능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종원 대표가 실제로 그 무슨 골목 식당이나 장사이해 같은 데 보면은 매번 하는 얘기가 좀 덜 받으면 어때요? 그만큼 많이 팔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백종원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그나마 올 손님을 쫓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지, 무조건 가격 낮추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팔려가지고 뭐 돈을 이렇게 벌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그 예전에 골목식당 어떤 프로를 보면 너무 싸게 받아가지고 올리라고 하는 경우도 제법 있잖아요. 연동 같은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제 사례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유료 강좌를 무료로 풀면 어떠냐. 그럼 돈도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럼 나도 볼 수 있다. 이런 댓글을 누가 달았거든요. 아니 그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유료 강좌를 올린 이유는 그만큼의 어떤 프리미엄을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요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다 무료로 풀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하라는 거는 뭐 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런 광고료가 올라가니까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이런 단편적인 생각인데요. 그 구조가 그렇게 안 나와요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콘텐츠 장사가 됐건 아니면 플랫폼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안에서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업에서 따질 때는 지금은 수익 구조를 중심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했지만은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고객에게 주는 가치, 고객이 가져가는 가치, 내가 주는 가치, 내가 받아갈 가치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에서 얘기한 거는 회사 고객 간의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회사와 투자자 안에서도 뭘 주고 뭘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창업 지원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할 때도 이 사업 이렇게 좋고 나는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실제로 평가자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과 여러분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핏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기브 앤 테이크는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심지어 회사 안에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사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사진과 직원 사이에서 뭘 기브 앤 테이크를 가져갈 것인가? 요 이사와 직원 같은 경우에 이 기브 앤 테이크 쪽에서 나오는 가장 확실한 개소리가 주인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주인 정신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게 실제로 이사와 직원 간의 관계에서 회사 안에서 어떤 직원이 주인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완전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냥 좋다 마냥 나쁘다가 아니고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10년 전엔 정답이었지만 요즘 세상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뜬금잡설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한 20분 정도 되는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운만 띄워두고 고민해보세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요 뜬금잡설 요거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이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팟캐스트로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것도 저번과 똑같이 좀 이렇게 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대해서의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스케일업 전략에서도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여러분한테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쪽에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다른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를 좀 연결을 하면서 이 기브 앤 테이크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이 보여주는 기브 앤 테이크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에 배민이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왜 제가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 그 다음에 실제로 배민이 그럼 무조건 나쁜 놈들이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들, 그걸 각각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는 거를 유료 강좌로, 왜냐하면 이거 무료 강좌로 했다가는 내가 폭격을 맞을 것 같아가지고 유료 강좌로 새싹 특강에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요거는 반드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걱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한 몇 주 동안에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오해들,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오해들이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를 조금 깨달음이 와서 요거를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좀 천천히 한번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원래 하기로 했던 그런 이제 그 팟캐스트의 그 특강들 마무리를 올해 안에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혹시라도 지금 또 이제 상담받고 싶어 하시는 분, 뭐 원스톱 클릭이냐, 뭐 기술자문 솔루션, 비즈니스 인사이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많으니까요. 이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서비스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저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라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